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금 굉장히 화두화되어 있는 핀테크 혹은 인터넷 전문은행에 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면은 인터넷의 굉장히 인터넷의 진화를 보면은 이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1세대는 인터넷 오브 컴퓨터라고 그래서 이제 컴퓨터끼리 서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2세대가 인터넷 오브 피플, 인터넷과 사람들을 이제 모바일 폰이나 컴퓨터 등을 통해서 연결시키는 거죠. 모바일과 인터넷을 통해서 통신 가능한 범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소변은 IoT라고 그래가지고 인터넷 오브 띵스인데요. 사물 인터넷이라고 번역을 하죠. 사물 인터넷이 점점 발전하면서 거의 지금은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예컨대 가전이라든지 TV라든지 모바일 폰이라든지 이런 게 다 연결돼 가지고요. 컴퓨터라든지 이런 게 다 연결돼서 이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없이 연결되는 거 이런 시대까지 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는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이 패러다임이 말이죠. 이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과거 예컨대 산업혁명이 약 500년 정도 계속이 되었습니다만 이 산업혁명 500년에 맞먹는 것이 지난 50년간의 인터넷 혁명에서 일어났고 지난 50년간의 인터넷 혁명에 맞먹는 변화가 앞으로 5년간 모바일 혁명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IoT의 핵심이 뭐냐? 그 중심에 모바일 폰이 있습니다. 이 모바일 이것이 엄청난 앞으로 인류의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패러다임이 바뀔 때는 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판에 올라타야 됩니다. 바뀌는 판에 올라타야 승자가 되는 것인데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만이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 혁명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본다 그러면 작년을 기준해서 데스크탑 사용자보다도 모바일 폰 사용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앞으로 지금 이제 모바일이 거의 아직 컴퓨터 기능을 조금 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점점 발전되면서 이제 자판기도 이제 여기 붙는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거의 컴퓨터 기능까지 하게 되면서 이제는 한번 모바일을 사용한 사람들은 데스크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현재 그렇게 되면서 한번 모바일을 써본 사람은 데스크탑으로 안 갑니다. 스마트 쇼핑, 스마트 홈, 스마트 카, 스마트 파이낸싱 이게 거의 모바일로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이 도래하면서 급속하게 과거에는 대면거래를 했죠. 은행 가서 사람들 만나고 이제는 클릭을 하다가 컴퓨터에서 클릭하다가 이제는 터치, 모바일 폰에 터치하는 이런 시대가 되면서 이걸 흔히들 신인류라고 그래요. 신인류가 스마트 세대라고 그래요. 스마트. 신인류가 S세대가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쇼핑의 급성장 추세를 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도 약 22조 정도가 되고요. 모바일 판매액이 이렇게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70%가 넘는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미국 페이스북을 보면 페이스북의 모바일의 수익 구조가 신수정이 뭐냐? 고객이 모이게 해서 광고 수입을 통해서 수익을 여기 모바일 애드버타이징 이 광고 수입이 페이먼트나 피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거는 남모바일 거의 대다수가 거의 그냥 90%가 넘는 비중이 페이스북의 수익이 광고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앞으로 우리가 이 모바일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을 많이 끌어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없이 하드웨어만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죠. 고객을 어떻게든 많이 끌어모아야만이 그 고객이 많으면 많을수록 광고가 많이 들어오고 피는 그냥 공짜예요. 만약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삼성페이가 나오지만 이 삼성페이에 만약에 피를 받는데 애플은 고객이 전 세계적으로 한 8억 명 정도 확보하고 있어요. 8억 명 정도 확보하고 있는 고객 때문에 피를 안 받는다 그러면은 아무도 삼성페이를 쓰지 않게 되겠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만큼 이렇게 고객을 확보해서 광고 수입이 앞으로 모바일의 새로운 수익원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모바일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고객들을 많이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제 점점 그래서 IOC에서 IoT로 변해가는데 금융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때는 금융 인력이 이제 이 전문 인력이 필요한 거죠.
앞으로 과거에는 우리가 점포가 있던 데에서 점포가 없는 은행을 갔다가 모바일로 금융하다가 이제는 데이터 금융. 이게 뭐냐면 모바일로 금융 이제는 앞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수년 내에 거리에 은행 점포가 사라진다. 왜? 은행에 아무도 안 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모바일로 다 거래하니까. 증권회사가 안 간다. 예, 모바일로 다 거래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모바일 금융 시대에 더 나아가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신용을 뭘로 분석하느냐? 빅데이터로 분석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모바일로 은행에다 예컨대 1,000만 원 대출 신청했습니다. 1,000만 원 대출 신청하면은 이 사람이 신용이 있는지, 이 사람이 빌려가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괜찮은 사업인지를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하는 시대가 오고, 앞으로 그러면 은행원들은 그러면 전부 다 어디로 갈 것인가? 은행원들이 가끔 그런 두려움을 나타내기도 해서 오히려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에 저항도 하는데, 은행원들은 이제는 빅데이터 애널리스트입니다. 이제 만나가지고 서로 심사하고 대출하는 그런 게 아니고 빅데이터 애널리스트를 거듭나야 됩니다. 이런 새로운 금융 인력으로 IT와 금융이 융합하는, IT와 금융과 IT가 융합하는 새로운 인력으로 거듭나야만이 변화하는 시대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뭐 한국도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삼성페이라든지 라인페이, 카카오페이 같은 많이 있고, 해외에 애플페이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알리페이나 이런 거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뒷받침하는 산업들을 핀테크입니다. 파이낸셜과 테크놀로지가 결합된 산업. 이 핀테크 산업이 앞으로 이런 모바일 레볼루션을 뒷받침하는 엄청난 산업인데, 이런 산업에는 투자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년 26% 증가하고 있고요. 현재 핀테크 기업 수가 미국은 374개, 영국도 77개 정도, 아시아 지역에서 싱가포르, 홍콩이 있고요. 한국은 거의 없는 상황인데, 한국에 창업 기회가 많습니다. 거꾸로 본다면은.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돼야 될 거예요. 영국의 런던 테크시티인데, 런던 테크시티는 이런 앞으로 런던은 계속적으로 금융의 허브로서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데, 핀테크와 앞으로 모바일 뱅킹이 중요한 산업이 될 거라는 것을 생각하고 카메론 총리는 2010년에 테크시티 조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테크시티 투자청을 만들어서 전문 연구소라든지 창업 지원 기관을 운영하고 자금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을 연결시키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몇 가지 보면 재밌습니다. 법인세도 낮추고요. 쭉 하는데, 법인 설립을 아주 간소화했습니다. 사무실이나 자본금이 없어도 사서함 주소만 있으면 등기를 온라인으로 24시간 이내에 내줍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구글이나 페이스북도 스탠포드 대학 학생들이 거라지 창고에서 창업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우수한 학생들이 창업하는데 무슨 돈이 있습니까? 자본금이 없죠. 그리고 창고나 기업소에서 창업을 해서 오늘날 그런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이제 전자 관련 업체를 하나 창업하려면 자본금 50억, 최근에 자본금을 30억으로 낮춘다고 합니다만, 이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 30억을 어디서 구합니까? 영국은 그런 건 완전히 없어가지고 사무실도 필요 없고 자본금도 필요 없고 연락할 수 있는 사서함만 있으면은 바로 24시간 내에 온라인으로 내줍니다. 그러면 그 회사가 성장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벤처 회사가, 벤처 캐피탈 회사가 판단하는 거예요. 벤처 캐피탈 회사는 엔젤 투자자가 이 기술을 보고 앞으로 될 것이라고 하면은 자금 지원을 해주는 거고, 안 될 것이라고 하면 자금 지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관여하는 게 아니고, 정부가 인가를 해주고 허가해주는 게 아니고, 정부는 완전히 제로 베이스입니다. 사서함만 있으면 되는 완전 제로 베이스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청년이 창업한 기업이 제대로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는 벤처 캐피탈 회사가 판단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지금 우리나라 가장 큰 문제가 창조경제 육성한다고 하면서 정부가 다 관여하면서 자금도 정부가 대주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안전한 것만 됩니다. 모험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모험 기업이 탄생 안 합니다. 아니, 왜? 정부가 모험이 많고 리스크가 큰데 자금을 안 대주죠. 벤처 엔젤 투자자나 벤처 캐피탈에서 시장에서 이것이 앞으로 대박이 날 거다. 10개 해가지고 1개에서 9개 실패한 걸 다 건질 만큼 이게 될 거다 하면은 9개 실패할 수 있는 데까지 다 자금이 갔다가 결국은 다 실패하고 하나에서 대박을 터뜨려서 다 거두는 게 바로 실리콘밸리와 런던 테크시티의 방식입니다. 정부가 자금을 했을 때는 그것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현재 정부가 하는 방식, 뭐 여러 가지 예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파격적인 제도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 덕분에 2011년만 하더라도 15개밖에 안 됐던 스타트업 기업들이 현재
테크 시대에 1,300개가 들어섰습니다. IT 벤처 기업이 이제 2010년만 하더라도 10년에 약 5만 개 정도는 지금은 약 9만 개 정도. 그러니까 현재 런던의 테크 시대는 완전히 새로운 핀테크, 새로운 모바일 뱅킹 시대에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한국에도 서울의 어느 그 낙후된 이거 보면 런던의 낙후된 동북부 올드시티를 완전히 새롭게 한국을 탈퇴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울도 이렇게 서울이 발전이 안 되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혹은 서울의 어떤 특정 지역에 서울 테크시티 이런 걸 좀 만들기를 정말 갈망하고 있습니다. 금융산업은 빅뱅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이제는 완전히 해서 앞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이 거리에 있는 점포를 대체할 것이라고 합니다. 개인 대 개인의 플랫폼 대출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P2P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크게 지금 현재 약 10,000개 정도 들었었는데 최근에 랜딩 클럽이라는 P2P, 피어2피어라는 크라우드 펀딩형 개인 대 개인 대출이 등장해서 돌풍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현재 미국에 약 1,500개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융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모바일을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새로운 혁명기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모바일을 중심으로 해서 통신회사, SNS, 포털, 우리가 미국의 통신회사, 그 다음에 SNS 회사죠. 페이스북 같은 거, 포털, 구글 같은 거죠. 전자상거래회사, 아마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모바일에 뛰어듭니다. 은행, 증권, 보험, 전통적인 금융기관 외에도 사실상 외국에서는 이런 쪽이 새로운 금융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바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통신회사나 SNS, 페이스북, SNS, 포털, 구글 같은 현재 페이스북과 구글은 유럽에서 이미 은행업 인가를 신청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도 이런 것들 같이 금융과 통신을 같이 하는 금융 IT 융합 전문가가 아주 기여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